309번 잠깐만. 자, 우리 조동사에 대해서 큰 줄기는 뭐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조동사의 다른 뜻 조심하라고 얘기했지. must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중요한 거였어? 추측이 중요하고 cannot도 할 수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의 추측이 중요하다는 거 일단 포인트로 잡아주는 게 항목이었고, 두 번째 항목 조동사에서 뭐였어? 조동사 뒤에 have pp 이른바 완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건 뭐가 돼야 돼? 조동사 뒤에 완료형이 나면 뭐가 돼야 돼? 과거 사실을 건드리는 거지. 잠깐만. 과거에 대한 추측 3개가 있었어. must have pp 이게 뭐야?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may have pp 뭐였을지도 모른다는 약한 추측이고 cannot have pp는 뭐야? 부정의 추측. 이건 워낙 출제 가능성이 높아. 해석으로도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 반면에 should have pp는 했어야만 하는데 하지 않은 거고 need not have pp는 어저께 우리 경험해봤지? 일찍 올 필요 없었다는 걸 알았던 거지. 근데 결과적으로 뭐야? 쓸데없이 아침에 일찍 왔지. 응? 그치? 그런 경험하는 게 need not have pp라고 했고, 자 나봐. 이른바 조동사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일반적으로 조동사 다음에 자 필기하는 것만 봐. 정리시켜주는 거니까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누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오는 놈들이 있다고 했지. 누구였어? 시간상의 대조기법의 used. 그 다음에 누구? 의무의 ought. 이게 보통 너희들 머릿속에 남아. 왜? 이건 고등학교 이후에 다시 배우니까. 하지만 이거 말고도 뭐가 있다고 했어? 실제로 need나 there은 의문문과 부정문인 경우에 뭐라고 했어? 의문문과 부정문인 경우엔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돼. 하지만 긍정문인 경우는 이 뒤에 누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가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동사와 가정을 겪는 것들이 있다는 걸 느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레벨로 자 관용적 표현이라는 말들이 쓰는데 관용적 표현이란 건 거의 뭐화 되는 거야? 수고화된 거야. 자 필기한 거 보면 안 돼. 그럼 실력 안 늘어. 내가 하란 대로만 해. 자 may well이 있고 may as well이 있어. 자 어떻게 다르다라고 했어? 여기 as 왜 들어갔다라고 했지? 뒤에 누가 따라 나올 수 있다고 했어? as가 따라 나올 수 있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더 낫다. 차라리 A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비교의 관념이 들어갔고, 얘 친구 두 놈이 있었어. 누구? had better. 그 다음에 would rather. 공통점은 전부 다 뭐야? 뒤에 비교급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A 다음에 as가 나와야 돼? than이 나와야 돼? than 나와서 자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했지. 역으로 들어가. 그럼 may well은 뭐야? 충분히 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빠르게 해봐. 충분히 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 cannot, but. 이게 뭐라고 했어?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cannot have ing 구조라고 했지. 그 다음에 cannot에 또 누가 있어? 이거는 교과서 필수 구문으로 많이 강조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어.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 사실이다. 다시 한번.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 우리말이 길어서 안 외워지는 거야. 내 말이 맞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말이 길은 거야. 뭐라겠어?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 사실이다. 챙겨놓으라고 했지? 자, 오늘 조동사 마무리 다 끝내고 그 다음 넘어갈 준비해야 돼. 자, 봐봐. 309번. knowledge power. 아는 것이 힘이야. 꼬마야. A man with a scientific knowledge like yourself. 이때 like는 비유지. 너처럼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알았어야만 한다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지. 뭐를? A thing of this sort. 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을 알았어야만 한다라고 여자가 얘기하는 거지. 그럼 몰랐다고 ought to have pp는 누구랑 똑같아? should have pp랑 똑같고 ought는 투부정사 뒤에 온다는 거 기억을 해줘. 그다음 봐봐. 310번. 자 잠깐만. 우리가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할 때 이 비교의 대상이 뭐 할 수 있어? 생략될 수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면서 자 had better. 자 위에다 적어. 주장, 충고, 제안. 주제문과 결합 가능성이 높아. had better는 주장, 충고, 제안의 효과를 발휘해. 자, not sit up till late at night. 자, sit up till late. 이게 무슨 말이야? 밤을 늦게까지 지새우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원래는 sit down이 돼야 되지. 내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었지. 걔가 이렇게 서 있는 거는 sit up이라고 했지. 스탠드업을 잘 안 쓴다라고 했지. 걔가 스탠드업이 되려면 이래야 돼. 근데 걔는 보통 뭐야? 뒷다리는 땅에 붙이고 이렇게 몸을 치켜 세우고 있기 때문에 sit up이지. 근데 또 하나 쓰는 게 있어. sit up till late. 밤늦게 지새우다는 것은 여러분들 미국 놈들은 서양인들은 대체로 침대 생활하지. 그리고 침대에서 뭐 책을 읽고 하는 장면 나오지. 나도 그거 여러 번 연습해봤지만
그렇게 책 30분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냥 자게 되지 않지? 한참 양놈들은 독특해. 어떻게 그러면서 거기에 또 노트북까지 가가지고 치는 놈들도 있어요. 아이 미친 새끼들 지랄 발광을 해. 하여튼 좀 우리하고는 잘 달라. 그게 바로 시덥딜레이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너는 차라리 밤 늦게까지 지새지 않는 게 나아. 신세라 동그라미 치고 왜냐하면 You ever touch of a cold? 이때 touch of a cold가 뭐야? 감기가 톡 건드리고 간 거야. 그럼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 감기 기운이라고 하지. A touch of a cold. 감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밤을 늦게까지 지새지 않는 게 더 낫다. 건강에 관련된 충고 느끼지? 주장 충고 제한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어. 그럼 그 다음 봐봐. 헤드 베스트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선 자주 안 나오지만 헤드 베럴이 뭐뭐 하는 게 낫다라면 헤드 베스트는 뭐 하겠니? 뭐뭐 하는 게 제일 좋다지? 자, 그러면 숏컷이 뭐야? 지름길이야. 지름길이야. In the rural scenery. 자, 룰라는 자 뭐라고 얘기했어? 자, 어반이 도시야. 요거의 반대말이 뭐야? 룰라. 그 그룹 사운드인가 뭐 룰라라는 애들 있지? 얼마나 처음엔 촌스럽게 춤추고 돌아다녔는데 애들이 촌티가 팍팍 흐르더라. 룰라, 촌티나는 촌스러운. 자, 내가 좀 거칠게 얘기했지만 그냥 시골적인 그런 거야. 자, 시골적인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는 지름길을 가는 게 최선이란 얘기지. 비록 버스 서비스에서 서비스에다가 자, 백설표 별표쳐. 나보자. 서비스라는 단어 1, 2, 3. 자, 우리 서브가 무슨 뜻이 있다고 했어? 1, 2, 3. 자, 서브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 있어? 자, 따라해봐. 접대 대접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재직 근무하다. 뭐라고 얘기했어? 손님을 접대 대접하다. 하인이 주인을 봉사하고 섬기는 거, 서번트가 하인이지.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근무하거나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마찬가지야. 또는 감옥에서 있는 걸 뭐라고 하냐? 수용 생활을 한다고 하나? 복역하는 것도 전부 다 뭐야? 재직 근무하다야. 자, 뭐라고 했어? 접대 대접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재직 근무하다, 서비스. 첫 번째 알고 있는 거는 봉사가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 용역이 있어. 서비스 말고 용역이란 뜻이 있다라고 했고, 세 번째 서비스가 뭐야? 노선이란 뜻이 있어. 네 번째 수능에서 나왔어. 예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알아.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 자, 뭐라고 했어? 첫 번째가 자, 봉사라는 평범한 뜻이 있어. 이쪽에서 뭐 다 만들어지는 거야.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어? 용역이란 뜻 챙겨놓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뭐 챙겨놓으라고 했어? 자, 세 번째가 뭐 잡으라고 얘기했어? 예배 잡으라고 얘기했지. 뭐 잡? 내가 세 번째 뭐 예배 말고 뭐 했는데? 그래, 미친 새끼. 내가 요즘에 이래요. 자, 노선이 있고 네 번째가 뭐라고 했어? 예배, 하나님의 종이란 뜻 잡아줘. 응? 잡아줘. 응? 뭐? 제사? 그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제사하고 예배가 같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건 문화적 차이인데 그럼 문화적 차이는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 응?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 조상들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 응? 너 제사의 의미가 뭔지 알아? 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거야. 왜 거기다 음식을 놓는데? 음식을 놓잖아. 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낸다는 정서에서 출발한 거야. 응? 근데 그거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그럼 예배는 네 말대로 따지면 좀 다른 관념일 것 같은데 아닌데 그거 예배 제사를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번역의 문제인데 그건 생각해봐야겠는데 안정이한테 내가 전화 걸어볼게. 그런 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문화적 역사가 다른데 우리의 제사와 걔네의 예배가 똑같아? 아니지. 물론 나도 알아. 천주교 일부가 제사를 인정하는 집단들이 있지. 왜? 부모에게 공경하는 건데 근데 그거 또 미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 왜? 어떻게 죽은 이에게 망자에게 절을 해? 그건 뭐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망자 앞에서 절을 하지. 장례식 할 때 우리 절하니 안 하니?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가 뭐 어디 가잖아. 그럼 우리는 그 망자의 사진 앞에서 절을 해요. 기독교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우상숭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건 전혀 다른 문화적 맥락이라는 거야. 그건 나도 유교를 깊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유교 공부할 게 뭐가 있어? 어?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야. 제사라는 건 그리고 망자의 혼을 달래는 거야. 혼을 달래는 건데 기독교적인 관념에서 그걸 용인해 주나?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 서비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 종이라는 관념에서 예배,
그리고 버스 노선 같은 노선, 에어라인 서비스 하면 에어라인 노선이지. 용역이란 뜻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어폐가 있어. 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봐봐. 자, 봐봐. 버스 노선이야. 자, as far as 밑줄 치고 복습하자. 나봐. 자, 여기 봐. 자,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건 이거야. as soon as가 있어. 이게 뭐야? 하자마자. 이건 거의 안 나와. 항상 내가 그렇지. 그 다음에 수능에서 실제로 낸 거는 요놈 계열이지. 모의고사에서. 이건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구별하면서 수량이 대략 얼마이다. 그 정도의 개념을 나타내는 거고. 자, 조심할 게 누가 있어? large가 있어. 그럼 뭐야? 크기가 대략 얼마이다야. 크기가 대략 얼마이다야? 그 다음 레벨로 가야 돼. early를 쓸 때가 있고 as 다음에 late를 쓸 때가 있어. 이거는 뭐야? 벌써야. 일찍이니까. 이건 뭐뭐 후반, 늦지막하게가 돼요. 그 다음 이제 어려운 레벨이 누구야? 자, 특히 이거는 고난도 시험 문제에서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일단 far하고 long의 관념이 어떻게 달라? far은 거리고 long은 길이지. 그래서 어디까지와 뭐뭐 하는 한이란 두 가지 뜻을 가져. 근데 long은 길이 말고도 시간적인 기간도 되지. 그래서 길이가 대략 얼마이다. large랑 비슷하지?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어?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 있고, 세 번째 뭐뭐 하는 한이란 2번, 3번 뜻이 똑같아. 근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체로 범위와 한계라고 얘기를 해.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반면에 얘는 뭐야? 조건이냐 단서야. 응? 네가 온다면 오는 한 내가 갈게. 다르지? 자, 봐봐. as soon as 뭐라고 했어? 하자마자. 수량이 얼마이다. 크기가 대략 얼마이다. 벌써. 일찍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고 늦지막하게 늦게라는 느낌을 주는 거고. 얘가 뭐라고 얘기했어? 어디까지 뭐뭐 하는 한 길이가 대략 얼마이다. 뭐뭐 하는 동안. 시간적인 거니까 동안. 그 다음에 뭐야? 자, 뭐뭐 하는 한. 자, 요거 꼭 잡아줘. 요걸 꼭 잡아줘야 돼. 응? 특히 작년에 쇼트 쇼롤리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 어휘를 미묘하게 또는 부사 어휘를 미묘하게 선택하는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야. 원래 이제 형용사 부사의 선택은 토익 토플 쪽에서 발달한 시험인데 여태까지는 안 냈어. 쇼트 쇼럴리 같은 거 한국에서는 잘 안 냈다고.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그러다가 작년 9월 교육과정평가원에 쇼트와 쇼럴리 같은 것들이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 계열들이 시험에 걸릴 수 있어. 그러면 어쨌든 그것의 반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311번 어렵지 않은 게 빨리 마무리 짓자. 우리는 시골 경치를 우리는 최선의 방법이 뭐야? 시골 경치를 즐기기 위해선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최선이야. 비록 자, 스파가 온천이지. 그 온천까지 버스 노선이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골 경치를 전원을 즐기기 위해서 뭐 하자라고 했어? 지름길로 걸어서 가자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자, 봐봐. 312번에 자, 312번에 if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노래 하나 부를 거 있어. 그냥 따라해봐. 내가 뭐뭐뭐 따라하라고 하는 게 있어. 전력과 전술이 아마 금요일이면 이제 종강이 되면 이제 촬영이 올라갈 건데 어저께 내가 이제 노래 2절을 불렀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이게 3, 4절이 또 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좀 더 전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우리가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게 있어. 내가 이렇게 적어. 이렇게 적으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 대해서 이른바 문제풀이 요령과 관련된 단락독기 기법. 문제풀이 요령이라고 했어. 그럴 때는 얘네들이 첫 문장에 나오면 대체로 얘네들은 소재나 상황이나 배경을 제시해줘요. 배경을 제시해줘. 반면에 얘네들이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 나오면 for example 같은 예시의 효과를 발휘해.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얘기했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자, 이건 구문독기 기법에서 두 문장 사이의 관계가 뭐야? 시간 조건이 아니야. 자, 내가 그녀를 만난다면 정말 기분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부분이 뭐가 돼야 돼? 얘는 원인이고 얘는 결과지. A, B 내용 요약형 문제나 마지막 문장 빈칸 넣기에서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단서야. 우리 어저께 된 기억나? 너 이번 안 했나? 된.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에 된이 있어. 그럴 경우에 되는 마지막 문장 빈칸 넣기 출제 포인트예요. 그럴 경우 뭐뭐 할 것이다? 뒷문장에 빈칸이 나와야 되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이런 것이 될 거라고 유추하지. 그래서 다 골라내는 문제가 발달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기법을 잡아줘야 돼. 근데 이거 말고 자, 따라해봐.
따라해봐. 그냥 따라해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따라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따라해봐. 시간과 조건의 빨리 해. 세 번만 읽어 같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다시 한 번 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 얘기는 거꾸로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일반적으로 뭐를? 미래 시간을 못 쓰는 거야. 왜 그럴까? 같이 들어가. If you have an umbrella. 네가 만약에 우산을 갖고 있다면 이건 그냥 단순 조건이지. 곧장 봐도 좋지만 if나 대조지. if나 전체 네모치고 대조사례라고 적어. 세미콜론이 대조사례의 기법을 말이한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좀만 기다려. 비 오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자, if you truly realize 현재 시제라고 적어. 네가 만약 진정 시간이 돈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면 뭐는 you will을 썼지. 너는 아마도 그 시간을 as 원급 비교 구조에선 뒤에 있는 as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carefully 다음에 있는 as가 비교의 대상 뭐뭐처럼 뭐뭐만큼이야. 그래서 너는 돈을 쓰는 것처럼 시간도 조심스럽게 쓸 거다라는 거지. 그치? 결국 이 사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야? 시간을 절약하고 아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건데 잠깐만 봐봐. 앞에 봐봐. 아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이 뭐 있었냐? 따라해봐. 나봐. 나만 봐. 무슨 부사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고 했지. if절에 지금 realize 현재를 썼지. 근데 깨달았다고 보는 거야? 깨닫지 아직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야? 네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네가 정말로 시간이 돈이란 걸 안다면 너 그러겠니? 알고 있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알아야 될 걸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미 if나 when을 썼을 때는 미래적인 느낌이 들어가. 그녀가 온다면 왔어? if란 말에 미래적인 시간 느낌이 들어가지. when이란 말에 이미 시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if나 when은 자 어쨌든 if나 when을 쓰면 미래 시간을 내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를 못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누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누구를 못 쓰는 거야. 미래 시간을 잘 안 쓰는 거야. 잘 안 쓴다라고 얘기했어. 그건 나중에 대학에서 이해해. 그 다음 314번 들어가. unless. unless는 부정의 조건이지. 자, 나 본다. 자, unless가 무슨 뜻이야? 뭐뭐하지 않는다면. in case는 무슨 뜻이야? 뭐뭐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 그치? for fear. 이건 뭐야? 뭐뭐할까봐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이 다음에 대절이 나와. 그 다음에 otherwise가 있어. 뭐야? 그렇지 않다면이지. 얘랑 likewise는 전혀 다른 거야. 일부 시중 문제집에서 어법 묻는 문제 otherwise, likewise가 동시에 나와.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이고 likewise는 뭐야?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이거 구별하는 거 일단 잡아주고 그 다음에 rest가 뭐야? 자, 여기 봐. unless 뭐라고 했어? 뭐뭐하지 않는다면. 뭐 풀었으면 if는 아시지. 자, in case 뭐뭐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for fear 뭐뭐할까봐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rest가 뭐니? 라스트 친구야? 라스트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레스트는 왼쪽에 있어야 돼? 이때 레스트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잠깐만 뭐라고 했어?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지. 자,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 수능 순간에 들어갔을 때 10월달 마지막 총정리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까먹을 가능성이 있는 놈이 누구니? 레스트예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 똑같아. 요거를 펼치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우리는 지금 비록 2월달 437을 하고 있지만 내 공부의 화력은 언제 발휘돼야 돼? 11월 16일. 그래서 10월달 자기가 공부하면서 자꾸만 느끼라는 거야. 3학년 이상에서 문제집을 풀 때는 난 문제집에 답 표시하는 거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 분명히 했어. 그 문제집의 답은 밑바닥 같은 데 적고 직접 마킹하지 말라고 했지. 대신 문제 왼쪽에 무슨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건 내가 틀린 문제. 이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 퀘스천 마크. 이 문제는 별표 5개. 왜? 이 문제를 풀면 국사에 조선 중후기가 다 이해돼. 그럼 나중에도 이 문제는 다시 풀어가지고 조선 중후기를 다 이해해야 되지. 중요 전략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 이런 식의 나름의 표시만 하는 거야. 탑 마킹은 개인적으로는 반대. 그럼 뭐 공부 습관까지 바꿔주면 좋은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자, 그건 나중에 10월 달에 느낄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 그 다음 들어갈 준비하자. 314번 unrest. devote가 바치다 헌신하다. 네가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whole life 평생을 바치지 않는다면 여기도 지금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지. 현재 시제 썼지. 자,
네가 만약에 그 일에 whole life, 평생을 바치지 않는다면 you will never, 너는 결코 배우지 못할 거야. 뭐를? 자, to speak the language of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인데 to perfection에서 to가 목적, 결과지. to에다 동그라미 치고 목적, 결과지. 완벽할 정도로지. 어디까지지. 완벽할 정도로 다른 나라 말하는 것을,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자, 물어볼게. 자, 질문. 자, 314번. 이세세 먼저. 대명사지. 대명사는 성수격을 따지라고 얘기했어. 이시 가리키는 게 어디 있어? 자, 조심해. 이게 2004학년 수능에 썼던 기법이야. 나봐. 4년이냐 5년이냐. 대명사 시험 문제 낸 거. 단복수 묻는 문제 낸 거. 4년이죠. 4년이 맞아. 자, 뭐냐면 일반적으로 명사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대명사가 나와서 이 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야지. 그래서 대명사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 있는 대명사가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그게 어떤 관계일 때.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일 때는 그럴 수 있어. 여긴 지금 unless가 주절이야? 중요 문장이 아니지. 중요 문장은 뒷거지. 좀 이렇게 말한 것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치? 이시 뭘 바꾸는 거야? To speak other language지.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거지. 다른 나라 언어 말하는데 평생을 바치지 않는다면 완벽한 정도로는 구사하지 못할 거는 얘기한 거지. 그러면 이시 뒤에 있는 명사를 받았지. 2004학년도 대명사. 잠깐만. 대명사에 밑줄 긋는 문법 문제는 뭘 잡으라고 했어? 성수격인데 무조건 가리킨 놈을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근데 보통 우린 대명사 하면 어디를 찾니? 앞에 걸 찾는데 이 경우는 어디 있어? 뒤에서 찾아야 되지. 요거 조심해. 요거 표시해놔. 이시 가리키는 건 뒷부분이었다는 거. 응?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437은 수능 영어의 시작이자 끝이다. 아주 거만하잖아. 어저께는 위층에서 그 위층에 로즈가 굉장히 반갑게 맞으셨더라고. 맨날 밥 먹지. 그러고서 전화 한 통 한 거로 이 나쁜 놈. 로즈라고 있어. 장미. 난 그럼 앞으로 릴리 할래. 백합. 선인장 할까? 자, 봐봐. 선인장은 있어. 남 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선인장이야. 맨날 남 욕만 하는 사람이 있어. 자, 봐봐. 데이세 열심히 가르치는 하루에. 자, 봐봐. 데이세 사람들은 말해. 잠깐만. 사람들은 말해. But I say. 잠깐만. 뭐야? They say. 두 번째 문장에 But I say. 단락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뻗어나가? They say 하면 이른바 3인칭 거리두기 기법 필자가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거지. 사람들은 자, 원은 막연한 한 개인이야. Who wants a friend? 자신의 친구가 누구인지 뭐를 in times of trouble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말해. But I say. 그러나 이 견해 동조에 동조하지 않아. 왼쪽에다 적어. 통념 비판. 3인칭 거리두기 기법 다음에 1인칭으로 반격을 가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거. 이런 서술 전략을 나는 두 가지로 표현할 때가 있어. 앞으로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첫 번째 하나로도 3인칭 거리두기 기법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할 때도 있어. 통념 비판이란 말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나도 이건 개념 정리는 못해. 하지만 그냥 내 느낌이 다른 거야. 느낌이 다른 거야. 자, 봐봐. 근데 난 뭐라고 얘기해? 사람들은 그 친구를 좋은 경우에도 상황이 좋았을 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if 네 먼저 예시지.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 들어가면 예시라고 했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네 친구라면 그는 기뻐할 거야. You're good fortune. 네가 엄청난 좋은 행운을 얻었을 때 기뻐할 것이야. Without reservation 중요 표현. Without reservation 뭐야? 빈칸 넣기 문제로 이런 걸 내면. 자. 또 미안하다. 아까 제대로 해버렸을걸. 서브. 동사로 서브 1, 2, 3. 첫 번째 뭐야? 접대 대접하다. 두 번째 봉사하다 섬기다 재직근무하다. 명사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 봉사.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어? 자, 용역이라고 했었어. 재와 용역. 얘는 이렇게 나와. 이게 상품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용역이야.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 노선. 네 번째 예배란 뜻이 수능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 뭐 잡았던 거 기억나? preserve, conserve가 되면 얘는 뭐야? 보호, 보존하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 reserve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이야? 예약이 있고 여기서 뭐 조심하라고 했어? reserved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뭐야? 내성적인이지.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뭐까지 나온 거야? reservation이 나온 거지.
예약하면 그 물건을 팔아야 돼, 유보해야 돼? 유보하고 잠정 보류해야 되지? 자, 봐봐. 저기서 접대, 대접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서브. 동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용역,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자, 노선이 있었고 예배가 있다라고 했어. preserve, conserve. 보호, 보존하다, reserve, 예약하다. 얘는 내성적인, 예외적인 놈이지. 이건 보류야. 보류야. 자, 그러면 without reservation이 뭐야? 지체 없이지. 지체 없이. 보류하지 않고 지체 없이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얘기지. 자, 이 사람은 그럼 얘기는 뭐야? 어려울 때 친구만 진짜 친구란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행운이 가져다 주었을 때도 좋아할 수 있고,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야?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SK 가자. 자, 봐봐. 316번, 316번 말이 꼬이네. 자, 인더스트리얼 컨트리가 보이는데 이게 산업화된 나라지. 이게 보통은 뭐야? 선진국이지. 자, 봐봐. 선진국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기를 먹어 치워. 자, if에다 내맞춰. 자, 첫 문장을 잠깐 봐. 선진국의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다, 엄청나게 먹어 치운다라고 얘기했어. 이건 좀 단정적인 진술이지. 이런 단정적인 진술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나 봐. 나만 봐. 사막이 봐, 사막이 봐. 예쁜 내 얼굴 안 할게. 어? 근데 요즘에 예쁜 동그라미만 하잖아. 어? 자, 봐봐. 자, 그럴 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첫 문장에 나오면 문제풀이 기법에서 뭐라고 했어? 소재, 상황, 배경, 제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두 번째 이하의 문장에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어? 예시의 기법을 말이한다고 했지. 지금 첫 문장이 단정적이지. 그럼 그 다음에 if가 나왔을 때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거야? 예시. 뭐 이걸 갖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부연 설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부연 설명과 예시의 차이는 논리적으로 구별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 자, 봐봐. if에다 내맞춰. 예시라고 적어. In this country. 만약 이들 나라의 사람들이 less meat. 자, less는 고기를 덜 먹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그 다음 레벨 기억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과 주절 사이의 관계는 원인 결과라고 했지. 그럼 지금 인과관계 추론으로 넘어가지. 만약 이 선진국 사람들이 고기를 적게 먹으면 아마도 more grain, 더 많은 곡식이 있게 될 것인데, 뭐를? Hungry people of the world. 세계 도처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더 많은 곡물을 얻어낼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는 사람? 이게 이제 요즘에 논리적 독해예요. 작년에 내가 쌤미 모의고사인가 어떤 문제집에도 이 문제를 하나, 지문을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모의고사에서 유사 지문이 한번 나왔어. 지문이 좋아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고 하면 땅 얼마가 필요한 거야. 소나 돼지, 염소 길러야 되니까. 하지만 쌀 1kg을 생산하려면 경작지가 훨씬 적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진 각국이 고기를 너무 많이 섭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른바 우리가 농경지라고 불리워지는 부분들이 전부 다 뭐가 돼버린 거야. 옛날엔 식물이나 그런 걸 생산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생산할 수 있던 그런 지역들이 전부 다 뭐로 바뀌어? 목초지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마존 밀림이 파괴된다고 하지. 아마존 밀림이 파괴는 두 개야. 첫 번째는 그냥 아마존 밀림을 베는 거야. 베어서 거기다 뭐를 해? 농장을 만드는 거야. 어디에다가? 미국에다 뭐를 수출하기 위해서. 소나 돼지고기 같은 걸 수출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야. 만약에 거기다가 밀이나 그런 것들을 재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생산량 얘기예요. 배경적으로 알아도, 그냥 이거 배경적으로 알아도 요즘에는 이런 배경 것들을 가르쳐줘야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갖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가 이제 유명한 가정법이야.